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 말씀드린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건 일어나지 않았는데 태형건설은 부족하고요. 더 높은 거, 뭐 롯데나 아니면 GS나 아니면 푸르지오 이런 정도? 요런 게 이제 무너진다. PF 만기가 다가오는데 답이 없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얘랑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하나 엮여서 되게 안 좋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연쇄도산. 이거 옛날에 있던 일이에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전에 IMF 때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개발 현장이 멈춰야 돼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공사비 사실 뒤로 많이 남기는 건데 너네 이제 못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진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타인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근데 공사 중단이 되면은 다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둔촌주공 기억나세요?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 사태가 났었죠. 굉장히 이게 치열했는데 그때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불을 껐죠. 얘네 왜 이랬을까요? 그거는 정작 풀어놓고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는 또 못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설프게 돌아가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요거 제가 주장이기도 한데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요거 보면 되는데요. 1800억 달러 대조동 재개발 올스톱 건설업 또 다른 뇌관이라고 했는데 맞죠? 여기가 굉장히 크고요. 나쁜 현장이 아니에요. 강북 쪽이긴 한데요. 요게 지금 공사 중단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현장에서 공사가 지금 멈출랑 말랑 하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추가로 돈을 낼 수 있는 데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공사 막 빠진 데는 밀어내기 식으로 가는데 중간이거나 시작 전인 곳은 이 공사비 때문에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 언론을 열심히 찾으면 나옵니다. 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언론 플레이인데요. 봐라, 집은 부족하지 않다란 기사가 나옵니다. 나올 거니까 두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얘기대로면 지금 공사도 못하죠. 개발도 못하죠. 건설사는 망하죠. 공급할 사람은 없고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면은 제 얘기대로였으면 진작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폭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잠잠하거든요. 전세가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3중 가격이었잖아요. 올라가는 건 맞죠. 그리고 사실 이 올라간다는 사실, 역전돼서 반등한다는 사실도 놀라운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이 반등에 대해서 3분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맞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으세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집이 부족하다는 게 가짜다. 투기를 부추기는 뉴스였다. 집은 부족하지 않다. 이대로 신축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지금 시장은 이대로 괜찮다란 주장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스스로 이야기가 어려워서 제가 만들었던 예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자동차 있으시잖아요? 거의 요새는 집에 한두 대씩 있는데 차를 몰고 다니면은 막힐 때가 있고 안 막힐 때가 있죠.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고 막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차가 막히면 시간이 엄청 날아갑니다. 1시간이면 갈 거리를 막 3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강남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날아가는 시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날아가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되죠. 그거, 날아가는 시간이 돈으로 환산된 그 돈, 그게 부동산에서는 시세 상승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집이 부족해요? 아니요. 집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 영상 어디서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집 다 있잖아요. 집이 부족하다란 얘기는 말장난인 게 집이 부족하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면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제 영상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집 다 있죠? 그러면 집값이 왜 올라가겠어요? 집이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자동차가 왜 막히겠어요? 그냥 자동차가 많다고? 자동차가 많아서 또는 자동차가 적어서 막히거나 안 막히면은 항상 안 막히거나 아니면 항상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언제나 미친 듯이 막히고 언제나 차 한 대 없고 이렇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법적으로 규제를 걸어놓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차를 잘 안 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그대로 쟁여놓은 거예요. 근데 차는 타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주택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이런 시장이 전혀 아니에요. 철저한 침체 시장이에요. 침체 사이클 중에서도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근데 사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근데 오늘 영상은 그게 테마가 아니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었냐? IMF 때예요. IMF가 끝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IMF가 끝나고 나니까 주택이 부족한데 공급할 건설사가 없으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집을 안 사다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몰다가 갑자기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차 한동안 못 타고 답답하면 한번 드라이브 나가고 싶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 오래 참으면은 흡연하고 싶으신 그 욕구 있잖아요. 이게 똑같다는 건 아닌데 쏠림 현상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택을 이동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이동하는 수단이 월세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박제돼 있습니다. 키워드 뭐라 그랬죠? 저 혼자 그 얘기 있고 그 얘기 했다가 되게 엉뚱하다는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월세가 키워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동안 경제 구조 자체가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 전세 임대차 3법 통과되고 얼마나 올랐죠?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3억짜리가 6억이 됐거든요. 전세가. 전세 2배 올랐죠. 금리는 얼마나 올랐어요? 22년도에. 금리가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2.5배에서 3배 올랐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 이자 냈던 거 그냥 80만 원, 90만 원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전세 절대 가격은 2배가 올랐는데 이자가 3배가 오르면 여러분이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은 실제로 몇 배가 오르죠? 6배 가까이 올라요. 6배 가까이 올라간 그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면 월세가 그 당시에 월등히 쌌거든요. 이걸 누가 전세로 갑니까? 그 와중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전세 사기 키워드 나왔으니까 월세로 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가면 그 행위가 전부 다 월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적지가 월세, 월세, 월세니까 매매가가 올라요. 못 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월세랑 매매가 사이에는요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세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 또는 전세를 건너뛰고라도 매매로 가고 싶은 수요가 있는 아파트, 대장 아파트, 주요 아파트, 전국구 투자 아파트는 별도로 놀더라. 놀 거다가 아니었어요. 저도 의외였거든요. 근데 현장 나가니까 별도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대장 아파트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다음 드라이브의 목적지는 전세인 거죠. 전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매로 가는 차가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 여러분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니까 차가 꽉 막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누가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집이 사고 싶으세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또는 전세를 구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다 집에 있던 차들이 한꺼번에 나왔다? 그럼 차가 꽉 막히는 거예요. 추석이 되는 거죠. 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평소에 사고가 안 나고 교통체중이 안 일어나게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인기 있다 그러니까 그냥 차를 다 통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기름값이 폭등할 수도 있고요. 대외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집이 부족하다고요? 그건 집이 왜 부족해 보이세요? 집은 부족하지 않아요. 한국은 주택 보급이 다 됐어요. 문제는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세워져 있는 차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집에 세워져 있는 차는 차가 막히면서 시간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밖에 나가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나가봐야 알거든요. 사회적으로 항상 안 막히다가 막히다가 안 막히다가 막히다가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나갔을 때 교통 체중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사고예요. 여러분 사고 나면은 앞에 차 막히는 거 아시죠? 이런 공사 중단,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자의 몰락은 일종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도로가 파손됐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앞에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나온다면 이게 가격 상승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통 체중에 사고까지 나면 어떻게 된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주택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